네, 시청자들의 사연을 보고 MC들이 코멘트를 다룬 코너 러브메아리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덕후쿠는 이야기하고 싶어. 현재 가지고 있는 고민을 가지고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혹시 우리 보조 MC 두 분은 따로 갖고 있는 고민 같은 게 있나요? 없어요. 없어요? 네. 아까 고민했잖아요. 뭐요? 카가미랑 아오바랑 누굴 죽일지. 둘 다 살린다니까 몇 번을 얘기합니까? 결국 카가미를 죽였던 그런 고민을 하셨었고, 카메님은요? 저는 뭐 그냥 시험이나 잘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밖에. 조만간 있을 대학 시험. 네. 그건 고민이 아니지 않나요? 걱정 아닙니까 그거는? 아니면 뭐 가서 수강 신청을 좀 더 해야 되는데 네네. 잘 될 것인가 그런 거? 그러니까 그건 고민이 아니라 걱정 아니에요? 걱정입니다. 그래요? 고민이라고 할 만한 건 없어서. 그래요? 알겠습니다. 도움이 안 되는 보조 MC들. 그러면 좀 이분들보다 나을 것 같은 우리 시청자들의 한번 사연을 보고 오죠. 첫 번째 사연입니다. 루비큐브님 사연인데 이 사연 헉스터님께서 읽어주시죠. 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루비큐브님 사연입니다. 내년에 군대를 가야 되는데 몇 월달에 가야 할지 고민하고 있어요. 대장님의 군필력으로 조언을 부탁드려요. 몇 월달에 가야 할지 고민을 한다고요? 무슨 군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 근데 1월 별로 안 좋아요. 공군은 1월이 별로 안 좋아. 왜냐면 1월을 갔다 오면 제대했을 때 그 1년 예비군을 날려버립니다. 그래서 12월이 제일 좋아요. 12월 공군 기준으론. 육군은 근데 우리 중에 그러고 보니까 군대 갔다 온 사람이 나나가 다죠. 왜 전경은 군대가 아닙니까? 전경이 국방부 소속입니까? 행자부 소속입니다. 거지가 챙자부로 팔립니다. 그러니까 군대가 아니죠. 전경 경찰이지. 전경은. 게다가 이번에 전경 없어지죠. 전경 없어지니 꽤 됐는데요. 전경 의경도 없어집니다 이번에. 의경도 없어져요? 그래서 여러모로 공익도 없어집니다. 공익이 없어져요? 2020년부로 없어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2020년 너무 먼데? 너무 먼 얘기인데 2020년에? 그럼 뭐 어떻게 돼요? 공익 없어지면? 공익 없어지는 겁니다. 면제 공익 아니면 없어지면 뭐 현역입니다. 다른 이제 일자리를 창출해갖고 그 사람들로 때우는 거죠 뭐. 뭐 방법 있습니까? 오케이, 그렇군요. 육군 출신이 좀 있으면 얘기 좀 들어보면 좋은데. 왜 전기형이 군복무가 똑같아요? 육군하고 기간. 되는 거예요. 전경은 어떻게 그렇게 갔습니까? 기간만 갔지. 아니 복무기간이 똑같다는데 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복무기간이 같다고? 나라에 가서 따져. 행자부에 팔려간 것도 더럽게 따지면 안 돼. 왜 나한테 뭐라 그래요? 그러면 공익하고 공군하고도 같지. 그 기간이 같으니까. 기간 같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복무하고 쳐주는 거 아니야? 복무한 걸로 쳐주는 거예요, 그건 다. 당연히 쳐주지. 근데 무슨 군대를 안 갔다 왔다 그래. 족같이 1급 나왔는데 왜 사람을 열받게 해요? 아니 근데 군대를 갔다 왔다고 얘기하는 건 좀 오바 아닙니까? 전경 보고 군대를 갔다 왔다고 하지 않지 않나? 군 복무를 했다고 하진 않죠. 병역을 갔다 왔다고 하는 거지. 그 군 복무하는 거랑 똑같다니까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진짜. 어딜 나왔냐고 물어봐야지 그러면은 그 다음에. 에이, 병역을 갔다 온 거죠. 군 복무는 아니지. 군 복무가 뭡니까? 군의 복무를 똑같다고요. 아니, 이 사람아. 맞는데 엄연히 얘기를 하면은 군 복무가 뭔데? 군의 복무를 갔다 온 건데 전경은 군이 아니지. 나라에 가서 따져요. 난 몰라. 진짜 문재인이 가서 따져. 진짜. 영원히 끝나지 않을 얘기는 그만하고. 네. 제가 궁금한 거는 내년에 이제 몇 월 달에 가야 할지 고민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뭐 군대를 고민하면. 네. 원하시는 대로 가실 수 있으면 다행인데. 네. 제가 들어보면은 요새 군대 가니까 그렇게 갑니다. 힘들다던데. 네. 그거 고민하시기 이전에 그냥 최대한 빨리 갈 수 있는 날짜부터 알아내시는 게. 네. 베스트는 학생이면 그러니까 제대하고 나서 복학까지 얼마나 시간이 남냐 이런 거랑 좀 상관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가장 베스트는 뭐 한 6월 혹은 7월에 제대하는 게 가장 베스트죠. 그러면 이제 준비할 기간이 있으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9월 제대다 혹은 8월 제대다 이러면은 그럼 날리는 거죠. 복학까지 조금 저거니까. 그런 거랑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기간에 원체 사람이 많이 몰려요. 많이 몰리니까
글쎄요. 가장 베스트는 전 겨울 군번이라고 생각해요. 여름 군번보다. 내년에 군대를 가야 된다는 거는 루비큐브님이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네. 만약에 나이가 좀 됐다. 그럼 뭐 그냥 따지지 말고 무조건 빨리 가시고요. 예, 그런 거 따질 겨를이 아니에요. 그 나이가 많다는 건. 예. 내가 그리고 만약에 나이가 좀 괜찮다. 그러면 근위 대장이 말한 대로 그런 걸 좀 고려하세요. 예. 그런 걸 고려해갖고 내가 저기 이제 학교 복학하는 걸 좀 고려를 해서 아니 근데 가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예. 암만 나이가 많다 그래도 예를 들어서 9월 제대다 이러면은 좀 오바예요. 20이라고 하시는데요? 20이에요? 큐브님 20살이라고 하십니다. 그럼 그러면 내년에 21라는 거네요. 내년에 21. 갈 수 있으면 12월 군번 추천이에요. 그러니까 또 이것도 군에 따라 다르거든요. 그 육군, 공군 뭐 이런 거에 따라 다른데, 그러니까 나는 12월 전역 하는 게 가장 베스트인 것 같아요. 12월 전역이 깔끔하긴 하죠. 그러면은 예비군도 살리고 그다음에 갔다 오고 나면 바로 그거 할 수 있고 그쵸. 저기 그리고 복학할 수도 있고. 훈련이 겨울 훈련은요. 그 취소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눈이 온다. 이러면은 전투구보 이런 거 안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좀 그래서 그 수혜자거든요. 제가 그래서 원래 그 유격이나 이런 것들을 되게 좀 가라로 받았어요. 그때 10몇 년 만에 진주에 눈이 왔다 그래가지고 되게 가라였어요. 그 전투구보도 원래 3번 받아야 되는데 1번만 받았고요. 12월 전역 하는데 예비군을 왜 못해요? 하지. 12월 전역은 바로 다음 연도부터 바로 할 수 있지. 1월부터. 예. 예. 11월 마감 그런 거 없습니다. 예비군은 무조건 1년 단위로 끊습니다. 내가 12월 31일 날 전역했죠. 그러면은 그 0년차 바로 지나가고 1월 1 되면 1년차로 됩니다. 그래서 바로 예비군 그러니까 다닙니다. 예. 내가 1월 군번인데 그 단점이 뭐냐면 1월에 제대를 해도 그 해에 예비군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예비군 못 받아요. 1월 1일 날 전역한 사람은 0년차라서 못 받아요. 예. 그 다음 연도 1월 다음 해에 1일부터 시작이에요.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 12월 군번이 다음 좋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11월, 12월 날 12월에 전역하는 선으로 가시던지 아니면 학기를 따진다. 그러면은 뭐 1학기 하고 갈 거다. 그러면 6월에서 7월에 전역하는 게 좋겠죠. 그래야 방학 끝나고 나서 바로 복학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나 때는 그렇게 가시는 걸 선택을 하시고, 내가 만약에 그런 게 안 된다. 나이도 만약에 차고, 뭐, 루비큐브님 아니지만, 다른 분들 중에 만약에 군대 가실 분들 또 있잖아요? 내가 만약에 나이가 좀 많아요. 만약에 23살 막 이래요. 24살. 그럼 그런 거 따지지 말고 빨리 가세요. 예, 빨리 가는 게 장땡입니다. 아니 근데 그거는 좀 오버라니까. 말했다시피 그냥 빨리 가는 것만 생각했을 때 9월에 제대한다고 하면은 그럼 또 6개월 날리는 거예요. 복학 못 하니까. 빨리 가는 게 근데 좋은 게 어쩔 수 없는 게 왜 그러냐면은 군대를 내가 원하는 대로 못 가요, 요새는. 그게 좀 심하죠. 들어오면 1년 요새는 내가 원하는 날짜에 가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고 지금 제가 알고 있거든요. 되게 다들 글로 가려고 하는 경우에 더 빡세져 갖고 요새는 뭐가 안 되다 그러면 다 군대로 가기 때문에 지금. 뭐 근데 방법은 여러 개예요. 네. 그냥 일반병으로 가는 게 좀 힘들다는 얘기고, 예를 들어서 공군으로 간다든지, 물론 뭐 공군은 성적을 봅니다만, 또 아니면 해군으로 간다든지, 또 뭐 카츄야를 간다든지 하면은 아무래도 그 육군으로 그 뺑뺑이 돌리는 것보다야 확률이 높아지겠죠. 혹은 육군도 제가 알기로 기술특기병은 또 따로 뽑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가기 쉽거나 사람들이 쉽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정말 가기 힘든 상황이고요. 날짜를 정해서. 그렇죠. 좀 몸이 힘든 걸 사람들이 기피하는 곳은 그나마 좀 더 빨리 갈 수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 가기가 힘들죠, 날짜. 예비군이 3월에서 12월 채팅창 난리 났어 지금. 아니 그러니까 3월에서 12월에 받는 건 맞아. 그러니까 예비군이 안 받는 기간이 있어요. 그 8월인가가 안 받고 그리고 겨울에 안 받아. 1, 2월에 안 받아. 하고 여름에는 안 받아요. 안 받는데 근데 이제 그 예비군 시작하는 일수가 언제냐면 내가 군대 갔다 오잖아. 그럼 그 다음에 1월 1일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그 1월 1일에 내가 제대했으면 내가 그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바로 받을 수가 있는 게 아니야. 네, 그래서 무조건 연단이라니까요. 무조건 네. 연이 바뀌어야 돼요. 내가 제대한 바로 그 다음 년에 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2017년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2017년에 만약에 전역을 했어요 내가. 그럼 2017년도에 어느 월에 전역을 했던 간에 2017년에 죽어도 깨나도 예비군을 못 받고요. 예비군 편성은 2018년부터 되는 거예요. 왜 12월이 좋냐면 12월은 첫 예비군을 4개월 만에 받아요. 예를 들어서 그렇죠. 왜냐면 12월 1일에서 31일 사이에 전역을 했잖아요. 1월 1일 되면 예비군 1년 차라서 훈련이 편성이 그치. 된다고요. 근데 1월 달에 내가 만약에 제대를 하면은
12개월 있다가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연이 바뀌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제대 일수가 후반부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좋고, 그리고 이거보다 더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될 건 여러분들이 향후 계획하고도 상관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복학하는 거, 아니면 뭐 일을 하시는 분들은 내가 바로 취직을 할 수 있을, 아니면 혹은 뭐 취직 준비 기간을 가질 수 있을, 이런 거를 다 고려해서 해봐야지. 가는 게 가장 베스트긴 하죠. 그래서 여러모로 고려해 봤을 때 가장 좋은 네. 게 12월 제대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되긴 힘들어요. 엄청 힘들어요. 나도 결국 엄청 1월에 제대했잖아. 힘들고. 그거 각 제다가 나 1월에 제대한 거예요. 그 좆됐죠. 그래가지고 지금 제가 예비군이 3년차밖에 안 돼요. 제가 학교 예비군을 그래서 2년밖에 못 받았어요. 보통 그럼 3년 이제 받는데 버리는 거죠. 예, 네. 그렇죠. 1년을 버렸어. 예비군을. 그래서 올해 7월에 2박 3일로 갔다 오죠. 어쨌든 뭐 근데 뭐 이게 예비군도 지금 뭐 얘기가 많아가지고 뭐 계속 뭐 바뀐다 어쩐다 얘기가 많은데, 일단 아니, 몰라요. 나 그걸 기준으로 끝났으니까 난 따졌을 관심 때, 없어. 난 끝났으니까 관심 없어. 네, 그 12월 제대가 제일 좋겠다라는 거고. 저는 그거 아니면은 만약에 이게 군번이 꼬이면은 여름에 가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만약 그때 간다면은 저는 고려하면은 저는 8월, 9월에 가는 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육군 기준으로. 네, 육군 기준입니다. 저는. 네. 이거 6월 제대죠. 5월 내지 6월 복무 제대. 기간이 그렇게 돼가지고 지금 이제 8월이나 9월에 가면은 6월달 아니면 7월달에 나오잖아요. 그쵸? 아니 근데 그 내가 정도쯤 나오나요? 누차 얘기하는데 음. 군마다 이게 다르니까 제대 일수를 기준으로 하세요. 언제 들어가는 거는 의미가 없고 제대 일수를 기준으로 해야 돼. 그 군대에 대한 저거는 예를 뭘로 들어서 가느냐에 따라 갈리니까 예, 그걸 좀 지금 네, 9월 얘기 들었다 그래서 공군 9월로 하면은 좆됩니다. 그러면 망하죠. 제대를 9월에 하거든. 예. 그러면은 한 학기 그 휴학하는 회장님 거예요. 얘기하는 거는 네. 저거 12월에 가라는 건 공군 기준이죠, 그것도. 그렇죠. 공군 기준이고, 그러니까 내가 말했잖아. 그 12월에 가라는 게 아니라 제대일을 12월로 맞추라는 거지. 12월로 맞추라. 그럼 1월이나 2월에 가야겠네. 그러니까 공군 입장에서는 12월에 가는 거고, 육군 입장에서는 한 2월 내지 뭐 3월 네. 뭐 이쯤에 가는 거죠. 예, 그렇게 가야죠. 그렇죠. 예. 혹은 해군이 그런 걸 고려하셔가지고 가는 게 좋고. 해군이 예. 23개월인가 그럴 거고. 예. 그 영창 가지 마시고요. 영창을 왜 갑니까? 영창 안 가야지. 영창 가지 마시고, 예, 근데 가면, 그러니까 그렇게 갈 수 있어서 12월에 나오면은 좋긴 해요. 좋긴 한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맞춘다는 거는 아주 힘듭니다. 예. 지금 어머니께서 명란젓 비빔밥을 갖고 왔는데 이거 먹으면서 하겠습니다. 이거 안 먹으려고 그랬는데 개 맛있어 보인다. 이거 죄송합니다. 그러면 아니, 이따 어머니 먹어줘야지. 오셨을 때 어떻게 될런지. 부모님이 주시는 건 먹어야죠. 먹으면서 해야죠. 저녁을 안 먹어서 2월에 가면 11월에 전역하는 건 저거는 이제 저거죠. 저거 육군 기준이고 육군. 예, 육군 복무 기간 기준이죠. 예. 네, 다음은 헉스터님께서 닉네임 읽어주시고 다시 사연 읽어주시죠. 밥 먹느라 바쁘시고. 아니요, 그 이유 때문이 아니에요. 읽어보시죠. 뭐요? 다음 사연. 내가 이거 어감이 별로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읽으라고 드린 거예요. 이거 닉네임 왜 읽어야 돼요? 누구죠? 저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짓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예, 닉네임 안 읽습니다. 예, 읽기 싫어요. 예. 읽어주길 원하면 지우고 와요. 예. 윤여정기 보고 재밌었는데 세계관을 떠나서 놀이가 무쌍 찍는 애인을 또 뭐 없냐고 추천을 해달라고 하시는데, 무쌍을 찍는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예요? 어떤 식으로 무쌍을 찍어야 돼요? 다 후드로 패고 다니라는 거예요? 아니면은 놀이가 이렇게 부각되는 애니를 좀 추천해달라는 거예요? 예. 다 후드로 패고 다닌다는 공룡이나 거죠.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내가 저런 식으로 하고 다닐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저 유니어전기를 보고 저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다 후드로 패고 다닌다는 뜻입니다. 다 죽이고 다니거든요. 우리 캐릭터가 이렇게 막 다 뚝까 패고 다니는, 뚝배기 깨고 다니는 그런 애니메이션을 찾으신다? 그렇죠. 작샤 보세요, 장하네샤나. 저도 그거 생각나더라고요. 작샤 보시면 되겠네. 작샤보다 더 애들 뚝까 패고 다니는 게 있습니까? 제가 볼 때 작샤 아니면 제로의 사용마 정도인데. 비타네 아리아. 제로의 사용모드 온데 그렇게까지. 제로의 사용마는 근데 루이지가 뚝까 패고 다니지 않아요. 네. 비타네 고생은 아리아도 사이코가 다 하고요. 그 로리가 무쌍 찍고
저 뭐야 로젠메이든. 로젠메이든. 그거 다 근데 무쌍은 아니지만 뭐라 할 말이 없다. 로젠메이드 근데 작품은 좋은데 로젠메이드가 그렇게 막 재미있는 작품이 아니에요. 막 깔깔거리면서 볼 수 있는 작품이 아니어서 로젠메이드는. 무쌍이라기보다 그냥 로리들이 치고받고 싸우는 거라 생각해야 돼. 로리 캐릭터가 되게 많이 무쌍 찍는데 상당히 그 작품 분위기가 되게 암울한 거 있습니다. 엄청 우울함. 건슬링거 거리라고. 아. 그거 놀이가 엄청 많이 나오고 걔들이 다 뚜까 패고 다니거든요. 근데 분위기가 아주 암울하기 짝이 없습니다. 예. 근데 윤여정기 자체가 깔깔거리면서 볼만한 작품이 아니라. 아닙니다. 넘어가죠. 네. 그런 작품들 있습니다. 그런 작품들 추천해드렸으니까 보시면 됩니다. 다음 건 카메님께서 좀 읽어주시죠. 네. 안지12님 사연입니다. 올해 9월달에 군대를 가는데 자격증을 딸 때까지 미룰까 말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군대 갔다 오면 바로 직업 나가야 해서 자격증을 공부할 시간도 없고 해서 고민 중입니다. 취준생으로서 조언 한마디 해주세요. 군대냐 자격증이냐? 무슨 자격증이 따라 다른데? 군대 가서 따세요. 예. 저게 제일 저거야. 군대 가서 따라하는 게 제일 저 뭐지? 그 뭐라 그래? 무책임한 소리야. 왜냐하면 보직에 따라서 공부 못하는 보직도 있어요. 아 그렇긴 하죠. 내가 헌병 가서 그 짝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너무 도박이니까 1년 정도 그러면... 군대에 늦게 가도 좋아요. 괜찮아요. 1년 정도. 만약에 그 자격증이 얼마나 걸리는 자격증인지는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한 2, 3개월짜리다. 그럼 제대하고 나서 따면 되고. 여기 이 기자님 사연이래요. 산업기사라는데 산업기사 그 기자님 좀 아세요? 나는 저런 쪽은 전혀 몰라서 산업기사도 그 어떤 거에 따라서 좀 난이도가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정보 처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기사가 있는 산업기사들은 대부분 난이도들이 쉬워요. 근데 기사가 끝이 아니고 산업기사가 끝인 것들이 몇 개 있어요. 그런 거는 난이도가 어려워요? 그런 건 좀 난이도가 어려워요. 기간은 얼마나 돼요? 대충 평균적으로? 실기까지 다 하면 한 3개월? 3개월? 네. 그러면은 평균 기간으로 봤을 때는 9월 달이면은 지금 이제 3달 남았잖아요. 네. 좀 늦게 가더라도 따고 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아니 근데 9월달에 군대 간다고? 9월달에 시험이 있거든요. 9월달에 날짜가 이미 나와 있는 거면은 좀 이제 그렇죠 좀. 아니 그게 아니라 근데 날짜가 아니고 그냥 만약에 이렇게 그냥 계획만 하고 있는 거라면 내가 이건 확실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게 이번에 그 기사 3차가 9월달에 있고 4차가 그 11월인가에 있는데 4차까지 있는 시험이면은 보고 가세요 그냥. 왜냐면 지금부터 준비해가지고 딱 따버리면 되거든. 그래서 만약에 못 딴다 그러면 11월에 딱 그 따고 그리고 군대를 1월이나 2월에 가면 돼. 아 날짜가 나왔네요. 9월 26일에 가시는데 9월 23일에 있대요. 근데 그거 필기잖아. 그건 필기고 실기 봐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 그러면 실기를 군대 안에서 해야 될걸? 실기가 유효기간이 2년이에요. 필기 따고 나서 2년. 3차 시험이래요. 3차 시험. 4차 시험은 없어요? 4차 시험에는 포함이 안 되는 시험이에요? 그러면 따고 필기는 따놓고 실기를 군대에서 준비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9월 23일에 하는 게 필기 시험이라는 거야? 그렇죠. 예. 필기 보고 실기도 봐야 되니까. 그러면 갔다 와갖고 2년이 근데 2년 그 안에서 준비를 하는 게 가능해요? 군대에서 또 보직 따라 준비를 전혀 못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육군을 가면 3개월 남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언제 제대지? 6월에 제대인가? 9월 달에 가면 그 정도 전에 나오는 거죠. 예. 그 정도 때 나오겠죠. 근데 군대에서 준비 못하면 그럼 시험 못 본다고 봐야 돼요. 왜냐면 실기도 매번 있는 게 아니라 필기 본 직후에만 볼 수가 있는데 되게 빠듯할 것 같은데. 왜냐면 실기가 6월에 있거든요. 그럼 제대하자마자 바로 봐야 되잖아. 그럼 그 다음 실기는 10월이란 말이에요. 그거 못 보잖아. 기간이 끝나니까. 2년 돼가지고 끝나니까 못 보잖아요. 그러면 군대에서 준비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보고 가는 거고
그렇게 안 될 것 같다 싶으면은 이번에 다 따고 가는 게 나을 거고. 아, 저거요. 저 공약이요. 저게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아니 예, 근데 그 너무 믿으시네. 18개월이 한 번에 줄이는 게 아니에요. 순차적으로 점점 줄여요. 조금씩 줄여야 돼, 저거. 네. 아 저게 저거 예전에 그 노무현 때부터 했던 건데 그 18 예를 들어서 18개월로 줄이겠다 하면은 바로 그 다음 날 18개월로 줄이는 게 아니라요. 예를 들어서 입대 일에 따라서 점점 줄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점점 주는 거예요, 점점. 그렇죠. 오늘 입대한 사람은 10일, 뭐 다음은 9일 이런 식으로 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18개월은 지금 거의 해당 사항이 없다고 보시면 되고. 저는 지금 현행하고 있는 걸 기준으로 해갖고 그렇게 움직여야지. 게다가 확정도 안 됐어 아직. 예. 저 미래에 저게 확정된다고 생각하시고 움직이면 안 돼요. 예. 저는 따고 가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저거 군대가 근데 저게 미루면 또 이제 언제 나올지 다시 모르니까 저게 그게 좀 좀 애매하긴 문제긴 한데, 저도 따는 쪽을 추천합니다. 저도. 예. 왜냐면 필기를 이번에 9월 23일 날 딸 수가 있잖아. 이게 열심히 하면. 그죠? 네. 그럼 실기까지 올해 안에 다 딸 수가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제대하고 나서 딴다고 하면은 시간을 너무 날려. 네. 네. 저는 저거를 따고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따고 지금 또 상황이 저거잖아요. 갔다 오시면 바로 이제 취업 전선에 뛰어들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이니까. 그렇죠. 예, 그런 거까지 고려한다면 갔다 와서 하려고 하면 또 시간 없어요. 예. 그때 가면 그때 또 준비해야 될 게 또 따로 있습니다. 맞아요. 그렇죠? 예. 어차피 그때 가면 또 준비할 게 또 따로 있으니까 그거를 고려한다면은 지금 해놓을 수 있는 건 미리 다 해놓고 가는 게 좋습니다. 예. 최대한 해놓고 갔다 오시면 또 갔다 오셔가지고 또 취업 전선이 또 그때는 바뀌어요. 또 취업 분위기가 또 이런 게 많이 바뀝니다. 이게 더 안 좋아질 연관이- 거니까 네, 그 기대하시세요. 저도 군대 갔다 오면 좀 좋아질 줄 알았거든요. 더 안 좋아지더라고. 어떤 거요? 취업 시장이요? 취업 시장이요. 그래서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더 안 좋아질 겁니다. 네. 쉽지 않아요. 예, 쉽지 않은데 잘 준비하셔가지고, 잘 준비하셔가지고 딱 자격증 딱 따고 그리고 군대 가갖고 또 그 누가 합니까? 군대 군번 또 풀려가지고 좋은 데로 갈지. 예. 또 누가 합니까? 그 군대가 적성에 맞아가지고 짱을 박을지. 그렇죠. 모르는 사람 이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네. 아무도 모릅니다. 저는 그래서 따고 가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고. 저도 따고 가는 거, 따고 가는 걸 추천하고요. 다음이 잉여신님 사연인데 카메님 예, 제가- 읽어주시죠. 네, 잉여신님 사연입니다. 제가 읽어요? 고등학교 들어와서 중간 기말고사 총 5번을 봤는데 계속 만년 3등이에요. 제 친구 놈이 1등인가 해서 넌 계속 3등이라고 놀려서 때리고 싶거든요. 이놈의 3등 좀 벗어날 방법을 알려주세요. 전교생이 4명인가요? 아닙니다. 완전 3등이다. 전학 가세요. 아니면 어쩌겠어. 근데 그 공부는 사실은 노력도 노력인데 공부도 재능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 맞아요.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맞죠? 그러니까 저기 뭐죠? 공부도 저기 사람 성향 따라 달라가지고 한 2-3시간 집중해서 빡 했는데 되게 잘 나온 애도 있고 막 나는 그런 타입은 또 달라가지고 어떤 타입은 되게 오래 공부해야지 잘 나온 타입도 있고 막 다 달라요. 예. 몇 살이지 근데? 고등학교 들어갔고 고등학교니까 고등학생이시니까 아직 어리죠. 예. 이거는 지금 고1일 거 아니에요. 이 아닐까요? 중간 기말고사 5번 봤는데. 왜 고1일 수도 있지 왜요? 인가? 아니, 중간 5번을 중간 봤다니까 기말 그렇지 5번. 예. 왜 사설 모의고사를 볼 수도 있지. 아니 그러니까 그건 아니, 기말이랑 중간에 안 들어가잖아요. 중간 기말고사 모의고사가 아니고. 아, 그 총 5번을 봤다고? 중간 기말고사만 5번 봤으면 4번이잖아요 1년에 보면. 그렇죠. 아, 그럼 고2네? 그러니까 고이지. 그러니까 고이. 야 근데 아까 채팅창에 한 분이 날카롭게 공부를 안 해서 5등을 해라. 그럼 3등은 안 하지 않냐? 한 학기에 중간 기말이 한 번씩 있지. 그냥 또 떨어져라. 떨어져라. 그건 쉽지 않냐? 야, 그럼 3등을 벗어날 수 있으니까. 3등 안 하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능을 준비하세요. 수시는 이미 답이 없습니다. 이미 이 차이가 고착화됐다라는 얘기는 제가 볼 때는 뒤집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수능을 준비해서 서울대를 가라. 결국 최후에 웃는 자가 승리하는 거예요. 그쵸? 이게 그것도 맞는 말이고 이게 그리고 제가 볼 때 지금 보면 잘 봐요.
본인은 3등이죠. 네. 본인은 3등인데 친구가 1등에서 3등을 놀리고 있잖아요, 지금. 네네. 네. 3등 입장에서 기분이 상당히 짜증날 수도 있지만 1등하고 3등하고 디그리 잘났다고 막 서로 낄낄거면서 웃는 걸로 보는 사람이 많을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근데 거기가 설마니 전교생이 4명이겠어요? 또라이 거 아니야. 근데 그건 있어요. 그런 얘기 하는 사람이 있어요. 너는 지금 등수도 낮은 등수가 아니니까 지금에 만족해라 그쵸, 이렇게 지금 얘기하시는 건데 그거는 당사자한테 씨알도 안 먹히는 소리예요. 아, 그래요? 예를 들어서 네. 예를 들어서 내가 그 뭐 오버워치 세계 랭킹 3위라 칩시다. 그리고 세계 랭킹 1위가 있다고 쳐요. 그 3위한테 너는 이미 전 세계 3위니까 만족하면서 살아도 된다 하면 걔한테 그게 씨알이나 먹히겠습니까? 안 먹히지. 항상 나는 뒤처지고 있다라고밖에 생각을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당사자한테 별로 의미가 없는 얘기야. 그럼 여담인데 뒤에 나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사람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 여담인데 궁금한 게 네네. 예. 저거 전교 1등이랑 전교 3등 얘기인 건지 반에서 1등 3등인 건지랑 생각하면은 차이 심하지 않나요? 아니 근데 이거는 전교는 아닐 건 게 전교 1등 정교는 아닌 것 같지 좀. 전교 1, 2, 3등은 애니라보 들을 시간 없어요. 공부해야 되거든. 반 1, 2, 3등이야. 그쵸? 반 아니 1, 3등.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전교 네. 1, 2, 3등은 밥 먹고 네. 나서 공부만 하는 애들이에요. 왜 재능이 뛰어나서 아닐 수도 있죠. 아 그건 아니에요. 그 내신 대한민국 내신을 그렇게 우습게 보지 마세요. 그건 아니야. 예, 그건 아니고 반 1, 2, 3등인 것 같은데 열심히 하십시오. 뭐 답이 없습니다. 그거는 전학을 가시든지 아니면 뭐 아닙니다. 아니 열심히 하면 되겠죠. 어떻게 항상 3등만 하겠어요. 그리고 항상 3등을 유지하는 것도 대단한 겁니다. 예. 그렇죠. 예. 제가 볼 때는 엄청난 겁니다. 항상 그렇게 3등을 계속 유지한다는 건 3등이라고 엄청나게 하시네요. 대단한 반 거예요. 3등이라고. 저거 봐. 아이 말했잖아. 전교 3등이 N이라고 안 들어요. 왜냐면 전교 3등이면 전교 3등이면 여자친구도 있어요. 여자들이 줄을 아유, 쓴다고. 사연자가 또 계시네. 반 3등이라고 또. 그러면 애니라고 들을 시간이 있습니까? 여자친구랑 히히 덕덕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본인의 운명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내 데스티니다 생각하시고 정시 준비하십시오. 반에서 3, 아유, 그러면은 계시니까 하나만 물어볼게요. 반에서 3등이잖아요. 1등하고 차이가 얼마나 많이 나요? 많이 나요? 조금 나요? 꽤 그걸 나지. 좀 알고 반에서 1, 싶은데. 2, 3등이면. 그래요? 많이 나요? 많이 나죠. 1등하고 3등은. 뭐 평균 점수 한 10점 나나? 10점 차이, 10점 이상 아이, 나나? 10점까지는 안 나죠. 그 정도까지 안 날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까지는 안 나겠지. 3점 차이랍니다. 3점 3점 차이 어. 뒤집을 수 있어요? 뒤집어버리고 놀려요. 빠꽁해갖고 3점 갖고 나를 그동안 놀렸냐? 너는 한 문제 차이죠. 한 문제 정도 더 맞추고 나서 아니. 돌리란 말이야. 네가 아니요, 아니요. 날 한 문제 맞추고 나를 아니, 지고 기다려보세요. 며칠치? 아니야, 너는 기다려보세요. 나한테 상대가 안 된다 이제. 아니, 나한테 한 번만 더 그럼 박살을 내버리겠다. 뚝배기를 깨버리겠다. 똑바로 해라.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 들어보세요. 아니, 혼자 그렇게 본인이 그럴 거면 전교 1등 하시든가. 아니, 그 뭐야. 평균 3점이에요? 아니면 총점 3점이에요? 그것도 중요하네요. 평균 3점이면 굉장히 큰 거예요. 왜냐하면 전 과목에서 한 문제씩 더 맞아야 돼. 그거는 쉬운 맞아. 일이 아닌데? 더군다나 평균이 94시라고 하시는데 거기서 올라가는 거는 평균 3점이죠. 94점을 맞아서 평균 94점이 잘 맞았네. 조금만 더 그러면- 올리면 돼. 3점이면 말이죠. 한 문제씩만 더 맞추면 된댔잖아. 그러면- 내가 하는 거 조금만 5분만 더 투자해서 한 문제만 더 맞춰. 아니요. 저런 분들은 공부를 그 고등학교 때 안 해보신 분들이 저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엄청 큰데. 저 최상위권에서 1점 올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왜냐면 저기서부터는 그 실력이 아니라 운이거든. 저기서부터는 운이에요. 그 1, 2, 3점은. 근데 평균 3점은 그냥 그 수능을 준비하세요. 그거는 적은 점수가 아니야. 저는 수능 준비하는 거 추천합니다. 아니면은 1등한테 가서 그래요. 그런 거 놀릴 시간이 있으면은 그 시간에 수능이나 하나 더 준비하라 그러고 놀리지 말라 그래. 뭐 그런 걸 수능을 가지고 놀려. 텐데요? 꼬꼬마 텔레토비도 아니고 나이가 몇 살인데 아직도 그런 걸 가지고 혹시 놀리고 뭐 있어. 고등학교 때 뭐 그래도 놀림 열받아요? 그럼 가다가 그냥 귀가 그 파교길에 뚝배기를 깨버려 그냥. 아니 고등학교 때 혹시 성적 때문에 뭐 자주 놀림 당하셨어요? 무슨 뭐 트라우마 있는 미치신 사냥 것 말이야. 같은데요. 한 맺히셨어요 왜? 근데 뭐 제가 알기로는 그 정도로 공부를 잘하셨던 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저요? 네. 아이, 그렇게 공부 안 했어요. 네. 어쨌든 뭐 열심히 하시고요.
거시적으로 봐라. 제가 항상 얘기하죠. 라보맨은 거시적으로 볼 줄 알아야 된다. 결국 중간 기말 뭐 백날 뭐 1등 계속 한다 해도 학교 어디 그런 거 가느냐가 다 필요 없어요. 대한민국은 수능이 장땡이야. 아 근데 그것도 있어. 근데 반 1등은 대부분 학교도 잘 갑니다. 아니, 그건 있어. 아니 백날 그렇게 해봤자 소용없어요. 내신 백날 줘봤자 정시를 한번 망가뜨리는 순간 게임 오버예요. 저런 분들은 저거 내신만 가지고 볼 수 있는 걸 가시던지 해야지. 왜요? 그런 거 아니면은 수시가 더 많이 뽑는데. 봐야 돼요. 아니 수시가 더 많이 뽑는데. 아니 수시도 수능을 보니까 문제죠. 문제는. 아니 근데 수시 수능은 저거니까 최저 등급만 맞추면 되는데. 저 사람이 미끄러질지 누가 알아요. 1등이. 반 1등은 그 학교 안 다녀보셨어요? 반 1등은 암만 못해도 모의고사 다 평균 2등급은 나와요. 아니 안 나오는 애들도 있어요. 네? 내신이 겁나 좋은데 수시가 병신같이 나와가지고 무조건 수시. 아니 그러니까 1차로 그런 애들이 있어요, 보면은. 그런 애들이 있는데 근데 보통 내신으로 반 1등 하는 애들은 수능도 잘 봐. 그렇지 않아요? 그건 모르죠. 아이. 안 나올 수도 있다니까요. 안 나올 수도 있다는 거지. 그거는 요행을 말하는 거니까 그거는 말 그대로 그거는 뭐 나라님이 어떻게 뭐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만 그쵸. 열심히 하면 돼. 본인만 열심히 해서 그 뭐 본인이 원하는 목표 세워서 본인이 원하는 그 길을 성공하면 그게 뭐 장땡이지. 열등감이고 뭐 그런 게 아니고 저런 거 가지고 이렇게 막 놀림만다고 그러는 게 되게 좀 뭐라 그럴까 좀 어이가 없어서 그래요 나는. 예? 요새 같은 그 세상은 대학교 좋은 데 나온다고 취직이 잘 되는 세상이 절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 근데 저런 건 뭐 1등이 3등이니 별로 안 중요해요 지금. 그것도 근데 사실은 그것도 되게 무책임한 말인 게 비례해요 학력에. 그건 사실이잖아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생각보다. 스카이 나온 애들이 이거는 제가 뭐 무시하는 게 아니라 스카이 나온 애들이 지방대 나온 애들보다는 취업 잘하죠 당연히. 아니 그런 건 당연히 맞죠. 그런 건 당연히 그러니까 맞는데. 학력이 상관이 없다란 말은 함부로 하면 안 돼요. 학력은 상관이 있어요. 제가 취준을 해봐서 아는데 같은 스펙을 갖고 있어도 학력 때문에 떨어져요. 저는 그걸 경험을 했거든요. 아니 뭐 저분이 그렇다고 뭐 지방에 있는 지잡대를 목표로 가시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서울에 있는데 그러니까 가려고 할 거 아니에요. 내가 저 정도 하는 점수는 얘기는 서울에 있는데 갈 수 있어요. 그 거기에 휘둘리지 말고 그냥 본인이 목표를 딱 세워가지고 본인 목표만 이루면 돼요. 그게 뭐 그거지. 그리고 아마 이분도 이거를 그 진지하게 생각해서 쓴 건 아닐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학교끼리 오죽하면 뚝배기 깨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주고 있지. 네, 어쨌든 아니, 제가 볼 때 저 정도 지금 점수를 갖고 지금 하시는 분이면은 자기 관리도 어느 정도 하시는 분이고 지금 그러니까 1등을 할 수 있다고 이제 본인은 그런 능력이 되는 것 같고 제가 볼 때도 그런 능력이 됐는데 그 뭐라 그럴까요? 지금 이제 안 올라가고 이런 게 답답해갖고 좀 쓰신 것 같고 그런 느낌도 있는데 본인이 그 정도 지금 능력으로 하는 거면은 충분히 갑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계속 목표를 세운 걸 있죠. 그걸 목표로 삼아서 계속 쭉 나가면 돼요. 지금처럼. 그럼 못할 게 없어요. 제가 볼 때. 말이 그 아까 정도 앞이랑 다른데 아까 앞에서는 뭐 뚝배기를 깨버리고 말이야. 약간 이러면서. 아니 그건 내가 장난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장난은 저런 거 저렇게 진지하게 안 물어보니까 나도 장난으로 얘기해준 거지. 처음부터 본인의 뚝배기 깨요. 진짜 1등 하고 싶으면 진짜. 본인의 논조를 이어가든가 말이 뭐 갑자기 휙휙 바뀌어오냐. 모르겠어요. 제가 이게 카멘님 가는 게 딱 하나 지금 그 좀 불안한 게 뭐냐면 저렇게 폭주할 때 네. 카멘님은 약간 이렇게 차분한 스타일이니까 네. 이게 딱 보조가 맞출 수가 있는데 저렇게 폭주하면 내가 막아낼 재간이 없어. 오늘따라 굉장히 폭주를 하는데 그러게요. 모르겠어요. 지금 뭐예요? 저기 날밤 새고 와가지고 지금 자다 와가지고 상당히 지금 기분이 안 좋아요 지금. 자다 오면 왜 기분이 안 좋아요? 자다 오면은 원래 엔돌핀이 돌아가지고 기분이 좋아지는데. 아니 남들 움직일 때 자면은 잔 거 같지도 않아요. 그 밤에 자야지 사람. 잠을 자고 일어나면 부교감 신경이 그 활성화되기 때문에 사람이 긴장이 완화가 됩니다. 아니 낮에 자지 말고 밤에 그렇다고요. 자야죠 이 사람아. 밤에. 뭐요? 밤에 자야지 좀 사람이 잔 거 같지. 낮에 자면 잔 거 같지가 않아요. 자도 피곤하고. 플라시보 효과예요. 그러니까 암시를 만들어 놓고 자면 상관없습니다. 아니 무슨 아니 사람이 원래 잠에 자는데 왜 내가 낮에 자야 돼요? 그래요. 지금 이렇게 특이 케이스니까 낮에 잔 거지. 피곤하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안 자면 못 왜 움직이니까. 밤에 일어나서 돌아다니고 낮에 잘 수도 있지. 사람이.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되게 피곤하다고요. 그러면은. 예?
어쨌든 그렇고 다음이 요스가노 소라님 사연인데 누구 차례죠? 방금 맞나요? 제가 있죠. 읽죠. 벅서님이 너무 흥분하셨으니까 제가 네, 읽겠습니다. 그러도록 하세요. 네, 요스가노 소라님 사연입니다. 위에 분들 진짜 군인인 제가 조언하는데 일찍들 오세요. 이등병 생활 아주 즐겁습니다. 하하하. 아, 참고로 방송은 못 들어가서 여기에 글 남깁니다. 잘들 지내시죠? 저도 참 잘 지냅니다. 1년 7개월 뒤 보조 MC를 기약하며 이만 아디오스. 근데 누구신지 아닙니다. 예. 아 그렇죠. 그 얼마 전에 4월에 들어가셨죠 이분. 네. 요새 근데 좋아졌지. 예. 근데 편하죠. 빠져가지고 지금 여기서 댓글 쓰는 거 보세요. 아, 그러고 보니까 근위 대장님도 그거죠. 저기 동기들끼리 내무실 쓰고 그런 건 없었죠. 저 상병 말 때 생겼어요. 그게 동기생활. 그래요? 그러니까 원래 개념이 있었는데 네. 그 우리 부대가 그걸 받아들인 게 내가 상병 말 때였어요. 근데 요새는 다 뭐 가면 저렇게 쓴대요. 다 근데 동기 이미 내무실이래. 그때 나는 이미 진작에 왕고였어. 그래서 나는 사실 동기생활관을 별로 혜택을 못 받았어요. 네. 나는 저기 전역할 때까지 투고였는데 우린 저기 전경 기수로 따지거든요. 기수로 따지는데 네네. 일주일 차이 났어요. 왕고하고 일주일 차이 났는데 왕고가 딱 한 기수 차이 났는데 일주일 먼저 와가지고 그럼 일주일 동안 왕고셨네. 일주일 동안 뭐 어떻게 사람이 계속 투고만 해요. 영창 갔다 오는 게 아니면 저거지 그럼. 일주일 왕고셨네. 축하합니다. 지금 왕고요? 근데 원래 왕고가 피곤해요. 왕고가 또 피곤한 게 있어. 왜냐면 간부가 이제 왕골 조지거든. 왕골 조지죠. 네. 그래서 복구나 이런 건 거의 다 왕고 가거든. 사실 투고 오래 하는 게 좋아요. 그게 가장 베스트야 사실 군번은. 아 근데 투고도 피곤하더라고. 그래요? 1년 7개월 뒤에 투고가 피곤한 게 저는 특이 케이스인데 네네. 그 뭐죠? 저희는 이제 저는 내근이었거든요. 네. 왕고는 이제 그 밖에서 이제 근무하는 그런 그거였어요. 보직이. 네. 근데 밖에서 왕고가 근무를 하면은 보고를 투고 가야 되잖아요. 그 바로 다음 자니까. 그렇죠. 근데 왕고가 자꾸 밖으로 빠지는 거야. 보고 뭐 점호하거나 이럴 때 보고할 때 되면은 그래가지고 난 되게 피곤했어요. 보고 때문에. 그러고 보니까 우리는 저거였어요. 약간 보고 이런 게 별로 없었어요. 그럼 편했겠네요. 그러니까 일단 소대였고, 네. 그러니까 뭐 점호는 있었는데 예. 보고는 안 했어. 점호 때 보고를 안 해요? 개꿀인데. 네. 왜냐면 그 건물을 따로 쓰거든요. 저희는 전부 다 있을 때 30명이 안 되니까 굳이 보고를 할 이유가 없죠. 왜냐면 그 간부들이 직접 자기 눈으로 확인하는 걸 좋아했어요. 직접 이렇게 뭐 돌아다니면서 직접 네, 보고라. 물론 제가 이제 헌병대 기동중대 군견수대였는데 헌병대대는 했어 점호를. 대대는 했고 근데 저희는 소대여서 그런 건 좀 안 했고 그리고 또 막 분위기가 막 제 소대에 있었을 때 탈영병이 있었어요. 내 소대에. 비상 걸렸겠는데? 그날 5시간 동안 운전했잖아. 비 오는데 그 군용차는 비도 새요. 그 지붕이 있어 보이잖아요. 비도 새 호로라 그래가지고 있거든요. 천으로 된 게 있는데 비도 새. 비 쳐맞으면서 5시간 동안 내가 그 새끼 찾으러 다녔잖아. 잡았어요. 그래갖고? 잡았죠. 근데 우리가 잡은 건 아니고 헌병 중대장이 잡았어. 근데 어디 짝 박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건물이 있는데 근데 확실히 헌병 간부들은 좀 약간 촉이 달라요. 약간 수사에 대한 촉이 다른 게 거기 있을 것 같다 해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잡아낸 거예요. 군견 대리가 어떻게 찾아요? 비가 왔다니까. 비가 왔고 그리고 그래도 이 사람의 촉으로 공군 군견은 사람에 대한 그 후각 훈련보다는 화약에 대한 후각 훈련만 해요. 화약. 왜냐면 그 공군의 군견은 비행기를 지키고 그리고 또 뭐 막 그 외부에서 들어올 때 뭐 폭약 같은 게 들어 있는가 뭐 그런 테러에 대한 위협을 막는 거라서 그래서 사람 찾는 거는 안 해요. 게다가 비가 와가지고 뭐 냄새 자체도 족적이 안 남겼고 어쨌든 뭐 그렇고요.
아무튼 요승환 소라님은 잘 있다. 이분 육군 같죠? 그리고 1년 7개월 뒤에 우리 라디오가 존속을 할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람 일은 모르죠. 근데 당분간은 뭐 일단은 그만둘 생각은 없고 1년 7개월 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라디오를 근위 대장님 군대 가기 전부터 같이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군대 갔다 온 다음에 안 할 줄 알았는데 군대 갔다 온 다음에도 이렇게 계속 하고 있잖아요. 몇 년 동안. 제가 지금 정신 아직도 못 차렸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계속 하고 별거 있는데 없으면은 존속됩니다. 그런 확률이 높죠. 아 그리고 제가 볼 때 큐엔이가 망하거나 그런 일이 뭔가 심각한 뭔가 터져야 돼. 그래야지. 큐엔이가 망해야 되는 겁니까? 아 그런 거 없으면 하야미 사오리의 은퇴는 어떻습니까? 그런 걸로는 안 돼요. 하야미 사오리 그런 은퇴면 방송 6개월 동안 잠정 중단합니다. 방송을 끝나는 게 아니라 6개월 중단하고요. 페이트 시리즈가 완전히 종결 난다? 그러면 1년 중단하고요. Q&A가 중단한다. 그래도 1년 중단합니다. 와 강하다. 아니에요. 저거는 마냥 믿을 수 없는 게 네. 그때 되면은 또 Q&A를 대적할 만한 뭔가 강력한 제작사나 흥하고 있는 제작사가 나오거나 아니면은 또 갓갓갓 같은 성우가 또 나올 수 있어요. 충분히. 그래서 성우는 가능한데 근데 애니메이션 회사는 나는 지금 없다고 봐요. Q&A 대체할 수 있는 회사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하야미 사오리가 결혼하면 아니 결혼하는 거는 뭐 어때? 아니 결혼해도 활동을 하잖아요 보면. 아니 나는 누차 얘기하는데 나는 여기 계신 그 다른 두 분과는 다르게 그 이성의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나도 아스미카나 좋아하는 거지. 저기 뭐야 이성으로 좋아하는 건 아닌데 왜 나한테 그래요? 근데 백엔잎을 왜 그 눈물로 적셨어요? 아스미카나 결혼 소식 말씀하시고 나서 그 백엔잎 고의 적삼 적시신 걸로 알고 아니 있는데. 그거 내가 언제 적셨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한강에 그 뭐야 그 뭐야 높이가 올라갔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아니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한강 물 높이가 올라갑니까 무슨? 서해에서 안 치던 그 파도가 쳤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이야. 하야농을 연애 대상으로 보다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어쨌든 그렇고 다음이 KQC님 사연입니다. 헉스타님께서 읽어주시죠. 네, 그리고 목소리를 높게 하지 말아주세요. 나 지금 편두통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나 지금 타이레놀 먹고 있는데 약효가 지금 다 떨어져가. 그래서 목소리를 낮춰서 얘기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더 먹어요. 1시간 뒤에 먹어야 돼요. 그래요? KQC님 사연입니다. 애니 볼 것은 쌓여있는데 시간도 없고 보다가 좀 아닌 것들이 많아요. 하차하기도 뭐하고 애매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러다 1분기 다 못 보고 2분기 완결할 것 같아요. 라고. 재탕 뛰세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재탕 그냥 뛰세요. 하차하세요. 재탕 뛰면 되지. 뭐 옛날 것들 뭐 예를 들어서 럭키스타라던가. 아니 그러니까 지금 보는 거 하차하기도 뭐하고 애매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보시는데. 하차하세요. 저는. 하차하고 빨리 다른 거 보는 게 낫습니다. 애매할 때. 보다가 좀 아닌 거는 손절하시고요. 예. 그냥 안 보시는 게 나을 것 같고. 아니면 다른 걸 해봐도 좋아요. 제가 중간중간 저도 애니가 질릴 때가 있어요. 있는데 그때 저는 미드나 이런 거 보거든요. 아니면 전 평상시에도 영화를 많이 보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리가라이나 중간중간 방송 때 막 그 닥터하우스 이런 거 막 얘기했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다른 매체를 또 봐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왜냐하면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사람이 취미를 하나만 갖고 있는 건 또 저건 또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좀 여러 가지 취미를 갖고 있어야지 다양한 경험도 하고 또 감정 배출구도 여러 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른 취미를 갖는 것도 하나 방법이고요. 하차하기도 뭐하고 애매할 때는 저는 하차를 일단 저는 선택을 하고요. 무슨 작품을 그래서 하차했는데요? 저요? 지금 글쎄요. 마사문의 리벤지도 솔직히 하차하고 싶은데. 아니 다음 주에 얘기할 거라니까. 그거 봐야죠. 봐야죠. 라브맨이니까 봐야지. 그거는 하차하면 안 되지 그건. 예. 그거 보세요. 그리고 내가 그걸 하는 그 하차하지 말란 이유는 내가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똑같이 받으셔야겠어요. 남 잘 되는 꼴은 내가 못 봐. 보세요. 무조건 보세요. 예. 내가 남 잘 되는 꼴은 내가 봐줄 수 없지. 너무해. 꼭 보시라는 설득력이 거. 높았다. 어쨌든 뭐 혹시 카메님은 의견 있나요? 저요? 예.
볼 게 쌓여있고 시간도 없고 보다가 좀 아니다. 뭐 개인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시간이 없으면 하차해야죠. 시간이 없으면 하차하고요. 볼 거 쌓인 것 중에 빨리빨리 자기 취향에 맞는 것만 빨리 봐주는 게 차라리 나아요. 어차피 2분기 완결 나고 1분기 다 못 보고 2분기 완결하면 또 2분기 것도 찾아보셔야 되잖아요. 버릴 그렇게 건 과감하게 또 생각하면은- 버리는 것도 중요하죠. 네, 버릴 건 버리고 해야 돼요. 애인이 어디 안 가요. 그 하드 드라이브에 넣어놓으시면 되잖아요. 저도 뭐 사실 뭐 저도 그렇게 많이 보는 건 아니지만 많이 봐야 한 분기에 7, 8 작품이에요. 그 이상 저도 못 봅니다. 네. 그럼 많이 보는 거죠. 이 정도도 모르겠어요. 물론 사람에 따라서는 더 많이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저는 많이 봐야 7, 8 작품이에요. 한 분기에. 한 분기에 7개 보면 많이 본다고 생각합니다. 저. 그렇죠. 그러니까 꼭 다 보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 모든 분기에 모든 애니메이션을 다 볼 필요는 없으니까. 카우보이 물론- 빈밥 안 봤죠? 네. 네, 알겠습니다. 물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분기에 37작품 나오는데 한 분기에 45개 작품 보는 인간이 있었거든요. 제가 아는 사람 중에. 네. 그런 사람도 있지만 꼭 그러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본인은 좀 더 보셔야 돼요. 제가 나중에 시간 나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인은 그런 말 하지 말고 보세요, 좀. 네. 저번에 뭐였지? 뭐 일기만 보고 이게 안 봤다고 했던 작품이 뭐 있었는데? 한두 개가 아니라서 논논 비오리 봤어요? 그것도 2기 보다 말았죠. 보세요. 왜냐면 내가 고통받았기 때문에 라보맨은 다 같이 고통을 공유해야 된다. 이게 논논 비오리는 110 고통 안 받을 것 노tum 같은데요. 별이 저는. 고통받을 만한 작품 아니잖아요. 아니, 사실 고통 안 제가 받을 것 같은데. 정정합니다. 이게 말이 좀 잘못됐네요. 라보맨은 근위대장의 고통을 분담해야 된다. 이게 118번째 조항입니다. 이거 제가 항상 분담이 지키셔야 안될 돼요. 것 같은데. 네, 꼭 전 보세요. 그냥 좋아하고. 그래서 마사문의 리벤지를 봐야 돼? 무조건 봐야 되죠. 이 118번째 조항 때문에 여러분들은 보셔야 돼요. 난 라보맨이 아닌데요? 맞아요. 아까 러버문이라고 하셨잖아요. 본인 입으로. 본인 라보맨이라고 했잖아요. 그건 내가 말을 잘못한 거예요. 그럼 늦었어요 이미. 한 번 라보맨은 늦었습니다. 영원히 라보맨이기 때문에. 어딜 도망가시려고 하십니까? 다음이 라보맨이 MAN이 아니에요. 난 다른 거예요. 다음이 준님 사연입니다. 네, 네. 읽어주시죠. 카메님께서. 네, 준님 사연입니다. 일주일 뒤에 군대 갑니다. 가는 건 뭐 그냥 그렇지만 하나 아쉬운 게 이번 분기 애니를 끝까지 못 본다는 게 아쉽네요. 군대 관련 고민이 참 많은 것 같은데 그러게요. 이거는 헉스터님이 이걸 다 해결해 줄 수 있어요. 뭐? 어떻게 해결을요? 김정은 모가지를 따가지고 오세요. 내가 왜 김정은 모가지를 따야 돼요? 김정은 모가지는 저기 특수부대 UDT 애들이 다서 우리- 따야지. 내가 UDT도 아니고. 우리 그 라보맨 인턴들을 위해서 그 정도 희생 못 합니까? 내가 왜 희생을 해야 돼요? 내가 뭐 684 부대 마루타야? 그러셔야 돼요. 저는 그런 능력은 없기 때문에 돼지의 목을 딸 수가 없어요. 예. 돼지의 목을 딸려면은 강인한 체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돼지의 사상 머리 그 우동사리에 든 것까지 모든 거를 다 이제 다 파악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저는 그 정도 능력은 없어요. 제가 뭐 특수부대에서 근무한 것도 아니고 저 이제 32세 민방이기 때문에 예. 민방위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동네를 지키기에도 빠듯해요. 전투 능력이 점점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예. 일절만 하시고요. 전투 능력이 출중해서 20대 분들이 가야 됩니다. 예. 공군은 동영상을 좀 볼 수 있는 수단이 좀 있는데 육군은 그런 게 아마 아직도 없을 거예요. 그런 것도 근데 저거 있지 않나? 그 TV 있잖아, TV. 뭐 싸지방인가 그쵸, 뭔가에서 TV. 본다고 하던데요. TV도 있고 뭐 싸지방에서도 볼 수도 있고. 롤챔스 뭐 본다는 많이 얘기가 있네요. 하던데. 예. 좋아졌네. 많이 있네. 부럽다. 그런 데서 보면 되겠네요. 예. 예, 부럽다. 싸지방 요새 무료라던데 부럽네요. 컴퓨터도 무료로 쓰고. 어쩌겠어요. 좋네요. 어쩌겠어. 근데 어쩔 수 없이 그리고 가야 있네요. 되잖아. 싸지방에서 네. 애니플러스 결제해서 홈페이지에서 보는 선임 있었대잖아요. 보면 되겠네요. 예. 대단하다. 근데 이병이 아닙니다. 어쨌든 다음이 레님 사연인데 헉스타님께서 읽어주시죠. 네, 레님 사연입니다. 문제야 나노벨 다 읽고 이제 변마금 원작 속도도 따라잡았고 집에 있는 다른 나노벨도 다 읽고 해서 이제 무슨 볼만한 나노벨을 찾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죠? 이제 무슨 볼만한 나노벨을 찾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죠? 아무튼 라노벨 추천해 달랍니다. 예, 장르는 판타지가 좋고요. 우리 가능해요? 라노벨. 일단은 투명 뭘 드래곤 보셨는지 추천합니다. 모르니까 근희대장님 라노벨 보는 거 있어요? 라노벨 안 보시는 걸로 아는데 내가. 투명 드래곤 추천합니다.
투명 드래곤이요? 투명 드래곤. 라노벨이 있어요? 일단 완전 판타지 명작이죠. 소설인데 이걸 모르다니. 명작이죠. 이걸 모르다니. 저는 라노벨 안 보니까 모르거든요. 네. 그래요? 유명한 마도서 중 하나거든요. 네. 아니면 마도서요? 네, 그런 게 있습니다, 부스타님. 네, 세상에는. 아니면 저 뭐야 늑대양 신유 좋아요. 늑대양 신유 진짜 책 같아. 유녀전기도 나오고 있을 거고요, 개정판. 혹시 읽었나요? 전생 슬라임도 유명하다고 하죠. 네, 유명하죠. 읽었어요 윤회전기? 아니요. 안 읽었어요? 원작이 있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어마금은 사람이 읽을 거 아니고. 저 영내청도 라노벨 평 좋잖아요. 네, 그것도 좋죠. 그거 되게 좋죠. 그렇죠. 네. 또 뭐 오버로드. 전 라노벨을 안 읽어서 몰라요. 옛날 거면은 고식도 괜찮은데. 아 저것도 좋아요. 그 히어로즈 오브 스톰. 굉장히 좋습니다. 히어로즈 오브 더 스톰이 나노벨이 있어요? 그 안에 그 게임 들어가 보시면 캐릭터마다 이렇게 밑에 그 라이트 노벨이 있어요. 그 조금씩 이렇게 캐릭터 설명드립니다. 얼마나 히오스 하시면 됩니다. 그럼 롤도 있어요. 롤도 다 롤 스토리 있어요. 캐릭터마다. 그건 짱깨 게임이라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라이엇은 스토리를 너무 많이 바꿔요. 계속. 그래 맞아. 그 완전 아니 바꿔서 많이 좋아진 거예요 지금. 근데 바꿔서 되게 많이 좋아졌어. 패치할 때마다 A가 바뀌어. 그런 그 중국제 쓰지 마시고 미제 쓰십시오. 미제. 어쨌든 그렇고요. 다음이 이 멋진 세계님 사연입니다. 이것도 읽어주시고요. 카메님께서. 네, 이 멋진 세계님 이 사연입니다. 멋진 세계님 그렇죠. 모노가타리 시리즈가 계속 나오고 계속 봐야 할지 의문입니다. 라노벨로 5화리까지는 읽었는데 애니론 별로 흥미가 떨어져서. 저는 저기에서 끝냈거든요. 뭐 세컨드 시즌에서 끝냈는데 오래 보셨네. 더 이상은 나도 재미가 없더라고 모노가타리는. 혹시 지금까지 계속 보고 계신 분 계시나요? 없습니다. 카메님은요? 안 보고 있죠. 안 보고 있죠. 저도 책을 좀 사서 모았거든요. 모노가타리 저 아마 관련된 서적이 한 대여섯 권 있을 건데 어느 순간부터 안 읽게 되더라고. 애니도 안 보게 되고. 저는 모노가타리보다 카타나가타리랑 그거 헛소리 시리즈를 읽어서. 사실 양치 봤으면 다 봤지 모노가타리. W 있습니까 양치 봤으면? 인정하셔야 돼요. 헉스터님도 세컨드까지 보지 않았어요? 세컨드 보다 말았어요 저도. 미세모노까지는 다 챙겨봤는데. 그쵸. 그 뒤로 가면 갈수록 센조가라가 너무 조금 나와요. 센조가라가 많이 나와야 재밌는데 애들이 센조가라의 매력을 너무 몰라요. 그럼 가짝품인데? 센조가라 안 나오면? 왜요? 아니 왕자의 게임을 왜 여기서? 아니 가하라상이 이쁘고 좋잖아요. 가하라상 착하고 이쁘고 사랑스럽고 싼년 남자친구 많이 이렇게 위해주고 싼년 착해요. 싼년 왜 싼년이에요? 1화부터 벗잖아요. 진짜 노출증이잖아. 노출증. 가하라. 아니 무슨 노출증이에요. 가하라 이름에 가하라 들어가면 다 그 사이코야. 그 나루토 가하라도 사이코잖아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이름에 가하라가 들어가면 아라랑 가하라잖아요. 다 그냥 사이코라 가지고. 예. 걔는 가하라가 아니자 가하라잖아요. 가하라든 가하라든. 예. 어쨌든 다음이 엑셀이구님 사연입니다. GBI 이거요 한 줄인데 읽어보시죠. GBI님 사연 읽어주시죠. 아니 왜 안 돼 넘어가요. 읽어주세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간다고요? 어차피 축구 얘기해봤자 둘 다 축구 안 보잖아요. 본인 열심히 얘기하라고 분량 생각해 주는 거예요. 됐습니다. GBI님 사연 읽어주시죠. 이번에 수비수 하나 영입을 했는데 공격수가 지금 가장 좀 부족하죠 아스날은. 게다가 이번에 모라타가 뭐 맨유 간다 이런 얘기가 있고 좀 안타깝습니다. GBI님 사연 좀 읽어주시죠. 네, GBI님 사연입니다. 네. 머리 아팠는데 라브메아리 주제가 상담이라 다행이네요. 제가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시다 동갑 여자 동료의 권유로 산책을 하러 나왔다가 고백을 받았어요. 살면서 고백은 받아봤지만 처음으로 기쁘다는 감정을 받았어요. 이거 읽어야 되는 거예요? 문제는 당일날에 회식이 끝난 후에 직장 형에게 좋아하는 사람을 듣게 됐어요. 고백받은 여자 동일인물이. 야, 일이 겹치고 겹치다 보니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물론 친구들과 술을 마시며 상담을 해봤자 친구들은 고자냐? 니 좋다는데 왜 차냐? 니 맘도 있을 거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데
사귀어보라는 거죠. 그래 사귀어보라고 하는데 말처럼 그리 간단하지 않아서 상담을 이거 진짜 상담이다. 야. 이분께 제가 또 추천드리고 싶은 작품이 역시 스쿨데이즈가 아닌가. 그 거의 정답이 있거든요. 그 작품에 이분의 그 사정이 다 그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은 라이스 보트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뒷감방은 본인이 하시고. 네. 근데 이게 참 애매하네. 흔히 말하는 저건가요? 고백을 받아서 기뻤다는 거는. 네. 그러니까 고백을 받았어. 고백을 받았는데 직장 동료 그가 좋아하는 사람도 하필이면 고백받는 그 여자분인 근데 거지. 그 살면서 고백을 받아봤는데 처음으로 기쁘다는 거는 좀 감정이 있는 상대가 감정 있는 거죠. 네. 사귀어야죠. 예, 사귀어야죠. 예. 그 직장 형이 본인보다 많이 상사인가요? 직급이? 그거 중요하다. 어떻지? 그건 좀 모르겠네. 그거에 따라 아마 좀 달라질 것 같고. 근데 일단 사귀어 보는 게 맞지 않나? 난 사귄다 해도 한편 사귀어야죠. 그리고 사귀고 꼭 오래 결론은 살면 보장도 없잖아요. 여자분은 지금 여기 사연 올리신 GBI님한테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네. GBI님 또 계시네. 여자 동료분이 GBI님한테 지금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사귀어야죠. 여자분이 또 고백을 먼저 했다면서요. 거기다 직급도 차이가 안 차이 난다는 거네요. 나이만 높네요. 나이만. 거기에 플러스 만약에 그 양보를 해준다 셈 쳐도 그 여자가 그 형을 좋아할지 어쩔지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 직장 동료분이 그냥 여자분을 좋아하는 것 뿐이지. 형이랑 친해요? 그 직장 형하고 친한가? 그것도 좀 중요한데. 안 친하면 쌩까시고요. 사내 연애하다 헤어지면요? 이직해야죠. 아니 왜 이직을 해요? 먹고 사는 CC랑 똑같은 거지. 깨지고 그냥 쌩까고 사는 거지. 학교 전학갑니까? 그렇다고. 아니 편입 안 하잖아. CC 깨지면 휴학하잖아. 군대 가고. 휴학을 하죠. 편입을 안 하죠. 군대 가잖아. 휴학하잖아요. 그냥 있을 수도 있어요. 보면 그리고. 좋은 형이래요. 좋은 형. 좋은 형이면. 근데 여자분이 먼저 고백을 했다는 게 여자분이 고백을 했잖아요. 좋아하는 건 둘째치고 좋아를 하는데 고백까지 했어. 그러니까 사귀는 게 맞는 거죠. 아직 답이 나왔어요. 좋은 형이라 그랬잖아요. 네. 좋은 형이니까 지금 이러한 상황을 다 얘기하면 이해해 줄 겁니다. 좋은 형이잖아요. 그것도 맞는 말이네. 근데 그거 그치? 맞는 말이에요. 좀 진지하게 얘기해도 진짜 맞는 말이에요. 게다가 지금 고백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내가 고백을 한 것도 아니야. 고백을 받았으면 어쩔 수가 없는 거지 이거야말로. 그리고 토닥여 주면서 얘기하고 좋은 형이니까 다 이해해 줄 건데 어깨에 이렇게 토닥이면서 형 세상에 인구가 70억인데 35명이 여자야 하면서 근데 맞겠는데. 형한테 맞는 여자 분명히 있어. 나는 항상 형을 응원해. 한마디 해주면 좋은 형이다. 그걸 다 이해해주면 좋은 형이에요. 아니 3자 대면까지 할 건 아니에요. 그럼 오히려 더 어색해져요. 에바고 그거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니고 그 얘기를 할 거면은 그 직장 동료분하고 GBI님하고 둘이 얘기를 해야죠. 그래갖고 이렇게 됐는데 진지하게 얘기하면 나이가 얼마나 되지? GBI님이? 글쎄요. 나이가 어떻게 되실까? 모르겠네. 직장에서의 근데 그러니까 직장 동료 되게 좀 약간 애매하다.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고 이러니까. 3자 되면은 일단 아니고요. 3자 되면은 아니고. 20이에요? 그러면 사겨요. 뭐 말할 것도 없어. 그럼 사귀세요 그러면. 그럼 나이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해도 그거겠네요. 기껏해야 뭐 내 나이 정도 된다는 거네. 그렇게까지 가겠어요. 잠깐만요. 그렇게까지 안 간다. 그럼 그냥 사겨요. 뭘 끝났어. 혁선님급 나이로 차이 나는 거면 열 몇 살이 차이 나는 건데 그런 거 좋은 형도 도둑놈인 거지. 여자분 나이가 얼마인지 아프니까 청춘이다. 사귀십시오. 그럼 사겨요. 저는 여기에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여자분이 GBI님을 좋아하는데 고백했어. 근데 대신에 그 형한테 얘기는 해줄 필요 있다고 봐요 나는. 얘기는 해야죠. 얘기는 하는 게 맞는데. 그리고 GBI님이 고백받아서 기분이 또 좋았대잖아요. 고백을 받았고 나도 마음이 있었다. 형은 28이에요? 네, 사겨요. 8살 형이면은 그럼 뭐 세상 물정도 저분이랑은 나이 차이가 많이 나시네 그 형이.
8살 그러니까, 차이 나는 거 아니에요? 여자분이랑 그 형이랑. 아, 그것도 중요해. 맞아요. 고백을 받았잖아요. 거기서 얘기했어요? 사귀자고? 고백 받은 다음에? 그 고백을 어떻게 받았어요? 그게 또 중요한데, 그게. 그렇네. 그게 중요하지, 그렇지. 그 고백했다면서 여자분이. 고백한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그게 중요해. 근데 고자냐라고 물어봤다라는 거는 고백을 안 받았다는 거 아니야? 그쵸? 고자라고 했잖아 친구들이. 오류 생각해보고 얘기해주겠다. 그렇지. 그래서 고민하고 있다. 사겨요. 예. 근데 모르겠다. 이거는 근데 사실 답이 있는 건 아니라서 저울질 해야죠. 네. 뭐 근데 의가 상할 수밖에 없을 걸. 이런 경우는 진짜 막 왜냐하면 고등학교 친구다 뭐 이런 경우라면 좀 약간 그런 경험 뭐 많이는 보진 않았지만 그래도 본 적은 하셨다. 있는데 저는 일단 얘기는 하고요. 예. 얘기는 하고요. 그분하고 그 28살 직장 동료분하고 얘기하고요. 사귀어야 된다고 봅니다. 나도 예. 사귀는 게 그러니까 괜찮을 것 뭐 같은데. 삼자 되면 그런 건 아니고요. 두 분이서 만나세요. 예, 직장 동료분하고 만나서 진지하게 얘기할 거 있어서 저기 한저고 미팅을 미팅이라고 아무튼 얘기를 하세요. 예, 만남 이게 해갖고 뭐 술 한잔 하시면서 얘기하면 좀 더 좋겠죠. 그런 게 그래야 좀 자연스럽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얘기를 하세요. 예, 진지하게 할 얘기 있어서 술 한잔 하고 싶어서 불렀다 해서 약속 잡으시고 얘기를 해서 이렇게 하고 그리고 여자분하고 사귀어야죠. 예. 그리고 꼭 그 얘기 하세요. 어깨 두드리면서 35억 명 얘기는 꼭 하셔야 됩니다. 그 얘기는 안 해. 무슨 얘기야? 그게 키포인트. 35억 명이 키포인트야. 그 모임에서는. 예, 그거 꼭 하셔야 돼요. 그래요? 그리고 꼭 후기를 남겨주세요. 예. 그리고 그렇죠. 그리고 직장형 소개팅 시켜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게 사귀고 나서 뭐 저기 뭐 이제 여자친구분 되면은 여자친구한테 좀 얘기를 해갖고 뭐 여자친구 친구분을 이렇게 이렇게 해줘도 되고. 뭐요? 근데 저는 일단 사귀는 게 맞다고 봐요. 저는. 뭘 이상한 걸 주입하지 마. 그 남잘 되면은 배가 아파요. 그래요, 맞아요. 고백받아서 좋다면 나를 좋아해주는 여자를 또 그 형한테 뺏기잖아요. 그럼 또 나도 기분 나쁘다니까. 그럴 수도 있어. 그렇지. 그렇지. 예. 네, 그래서 저는 여자분이 고백을 했다는 게 중요하고요. 일단 이렇게 여자분이 고백을 라보맨 인턴 한 명을 또 잃는군. 아니 왜 라보맨 아니 인턴이 그게 인턴이 잠깐 끝날 수도 있어요. 돌아오실 수도 있어요. 뭐 그럴 수도 아니, 있지만은 아니, 생각해 보세요. 이거 여친 이거 봐요. 예. 여친 있으면 라보맨 인턴이 아니에요? 여친 있으면 이거 보러 오겠냐고. 예? 아니 근데 중요한 게 보러 오는 거 안 오는 건데 그게 여러분 그게 평생 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아니 또 누가 알아? 여자친구분이 맞는데 여자친구분이 애니메이션 보는 게 취미야. 그럼 또 같이 볼지도 누가 알아? 그렇죠. 보는 건 같이 그럼 볼 수도 여자친구 있죠. 손잡고 오면 되지. 인턴 둘. 야호! 네, 죄송한데 그런 일 없고요. 예. 다음이 비치님 사연입니다. 헉스터님께서 읽어주시고요. 네네. 비치님 사연입니다. 친구가 맥도날드에서 콜라를 먹고 얼음으로 손을 닦는데 뭐야 이거? 뭐야? 이게를 화장실에서 손 씻게 할 방법. 뭔데 뭐야 이거 잠깐만. 이거 뭡니까 이거? 잠깐 그 아니, 친구가 몇 살이에요? 아니 대체 콜라를 먹고 그 얼음으로 손을 닦는다고요? 아니 화장실 손 씻으면 멱살 잡고 이게 머리끄댕이 자꾸 데려가세요 화장실로 그다음 손 씻기. 왜요? 근데 얼음이 초반에는 비위생적일 수 있어요. 겉표면에 얼음이 콜라가 묻어 있으니까. 하지만 녹으면 녹을수록 점점 물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실 위생학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는 행동은 아니에요. 그냥 문제가 되죠. 그냥 그렇게 냅두시고 대신에 이제 그 콜라로 이제 손을 씻으려는 그 행동을 할 거 아니에요. 그때는 자리를 잠깐 옮긴 다음에 당분 그 손 씻는 동안에는 서로 다른 그 일행인 것처럼 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나하고 남이다. 그때만 잠깐 남하면 되는 거야. 그냥 그때만 잠깐 그 고개를 돌리세요. 그러면 됩니다. 그게 해결 방안이야. 그걸 맥도날드 저기 다른 분들도 있는 앞에서 한다는 거잖아요 지금. 아니 본인 쟁반에다가 그렇게 할 수도 있죠. 아니 그러니까 뭐 참 애매한데 아니 그 물티슈도 있는데 굳이 아니 그러고 싶나 보죠. 아니 뭐 아이스맨이신가 보지. 그래서 그
얼음으로밖에 손을 못 씻으신가 보지. 그런 그분의 속사정을 우리가 알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네. 콜라를 먹고 콜라를 먹고 참네. 거참. 저도 솔직히는 그 이해가 가지는 않는 행동인데 그냥 타인인 척하세요. 그 씻는 동안만. 어차피 그런 사람들한테 그 뭐라고 얘기해봤자 안 먹히거든. 화장실 가야 된다. 몰라서 안 하겠어요? 몰라서 안 할 거 아니야. 안 할 거는 아니잖아요. 세상은 참 역시 넓습니다. 네. 다시 한번 새삼 느끼는데. 이 요즘 신세대 사람이야. 다른 세계에 사시는 분인가 보네요. 아니 이게 뭐 요새 뭐 젊은 신세대 트렌드일 수도 있죠. 모르겠네요. 저는. 모르요? 저도 모르겠는데. 솔직히 모르겠는데. 롯데리아를 가도 어딜 가도 그런 사람 한 명도 본 적이 없는데 요새 그렇군요. 내가 누차 얘기하는데 얘는 이 사람은 이 콜라로 그 얼음 씻는 게 잘못된 거라는 걸 모르고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쵸? 다른 시대. 주변에서 얘기를 했을 거 아니야. 그렇게 하지 말라. 근데도 얘기를 했겠죠. 충분히 얘기를 했겠죠. 네. 그런데 본인이 하겠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그분의 의지를 이해하세요. 이해하시고 대신 그때는 고개를 돌려. 남인 척하자. 남인 척 해라. 네. 그러면 그 사람도 스트레스 안 받고 나도 스트레스 안 받잖아요. 모두가 행복한 그런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네. 맞다. 라보메알이죠. 잠깐만요. 자막. 근데 좀 특이하긴 하다. 콜라 먹고 그 얼음으로 손을 닦는다. 그렇네요. 설마 그 얼음을 다시 먹진 않겠죠? 왜 그래요? 아니 왜 그 콜라에 든 얼음으로 손도 씻는데 다시 먹을 수도 있지. 이미 이상한데? 아니 오늘 왜 이래? 뭐가 왜 이래? 이거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 그게 녹을 거 아니에요. 손에다가 이렇게 하면 또 막. 아니 애당초에 콜라 먹고 얼음으로 손 닦는 건 정상이에요? 녹아서 없어진대잖아요. 이거 봐. 녹아서 없어진대잖아요. 그래요? 오늘 또 다행인 게 채팅방에 사연 남기신 분들이 많이 계시네. 지금 당사자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렇네요. 네. 어쨌든 다음이 없어진 쿄님 사연입니다. 카메님께서 읽어주시죠. 네, 쿄님 사연입니다. JLPT로 특기생으로 갈까 내신으로 준비해서 갈까 고민입니다. 두 개 다 챙기는 건 아무래도 무리. 원하는 학교가 이건 어디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니 원하는 학교가 어딘지 그리고 나의 현재 내신의 상황은 어떻고 JLPT 상황은 어떤지를 모르니까 이거는 뭐라고 대답해주기가 힘든데. 그에 따라서 너무 다르잖아요. 그렇죠? 나의 현재 위치가 어떤지에 따라서 이게 달라질 것 같거든. 근데 내신이란 게 쉽게 올라가지 않아요. 제가 그 멘토링을 해본 결과로는 보통은 한 3개월에서 한 6개월은 잡아야지 성적이 향상이 되더라고요. 전반적으로. 그래서 이러저러 너무 복합적인 게 너무 많은데 비해서 정보가 너무 없으니까 뭐라고 딱 하기가 힘든데. 근데 그건 있어요. JLPT가 저거 일본어 시험이잖아요. 일본어 시험이죠. 저게 메리트가 좀 있어요? 있죠. 그래요? 네. 근데 그건 있어요. 이 세상에 일어 잘하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일어 잘하는 사람. 그래서 일어 진짜 웬만큼 잘하는 거 아니고서는 그 특기상 하기 쉽지 않지 않나? 그런 생각은 좀 드네요. 그래요. 1어를 내가 진짜 잘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쪽으로 준비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내가 일단 학교에서 제일 잘해야죠. 제가 볼 땐 그 정도 돼야 될 것 같거든요. 그 전교에서 제일 1을 잘하세요? 그러면 JLPT 특기생으로 도전해볼 만한 것 같고, 근데 내가 전교에서 그런 게 아니면 내신 쪽으로. 그렇죠. 비벼봤는데 내 위에 한 10명에서 한 20명 있는 것 같아. 이러면 특기생보다는 내신으로 가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현재 성적도 중요하죠. 그러니까요. 그런 게 너무 좀 정보가 없다 보니까 뭐라고 딱 얘기하기가 힘드네요. 어쨌든 그렇고, 마이에스트님 사연 헉스원께서 읽어주시죠. 네, 이게 마지막인가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요? 새로 고침 한번 해봐야겠네.
아이 또 글 하나 또 달렸네. 예, 그럼 뭐 아무튼 마이에스트님 사연 읽겠습니다. 예. 저는 라보맨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생방을 시청하는 사람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하지만 오늘 갑작스런 야근으로 봐야 하는데 못 보고 있습니다. 다시 보기 보세요. 대방송 보시죠. 네. 예, 다시 보기. 예. 아니면 몰래 핸드폰으로 보시죠. 이어폰 꽂아놓고 보통 야근의 경우에는 직장에 따라서는 조금 자유롭게 그 근무하기 야근 때는 좀 자유롭죠.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예. 핸드폰으로 이어폰으로 몰래 들으시죠. 이어폰 꽂고 예. 이게 이 영상은 시청 못하더라도 소리는 들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예, 저희는 또 방송이 다 이제 들으신 분들은 다시 알고 저희는 라디오가 주기 때문에 이어폰으로 들어도 다 거의 어느 정도 이해가 다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예. 물론 그렇게 들을 경우에는 우리가 아쿠아와 다크니스의 춤을 못 보겠지만은 뭐 그렇죠. 그 정도는 다시 보기로 체크하시고. 그렇죠. 예. 어쨌든 그렇고요. 다음이 변생님 사연인데 이거 카메님께서 읽어주시죠. 네, 변생님 사연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가고 싶던 과에 올해 신입생으로 들어갔는데 막상 대학 생활을 해보니 생각했던 거 많이 다르네요. 그냥 휴학하고 공무원 준비나 할까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슨 깔려나요? 사실 현실과 중요하죠. 이상이 좀 많이 다른죠? 다르거든요. 네, 다릅니다. 그런 게 한두 개가 아니죠, 사실. 저도 좀 당했고요. 그거를. 저도 좀 당했고. 공무원은 보통 한 2년 준비해야 되거든요. 보통 2년? 생물학과시래요. 생물학과. 생물학과. 생물학과면 또 이과인데 공학과 아니고 학과예요? 생물학과? 자연 계열? 공학 계열이 아니라? 자연 계열이면 근데 어차피 고시 쪽 준비 좀 해야 되지 않나? 잘 모르겠네요. 순수 생물이에요? 와, 그걸 어떻게 공부하지? 그러면 선생님 되는 것도 하나 뭐 방법일 테고, 그쵸? 그 진로라는 게. 공학과 쪽은 조금 그래도 취업하는 게 좀 괜찮은데 자연 계열 쪽은 좀 많이 또 준비해야 될 게 많지 않나요? 제가 알기로 자연 계열은 좀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한 1, 2년 저는 근데 도전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공무원도 그것도 제가 볼 땐 재능이에요. 다 되는 게 아니야, 준비한다 해서. 그래서 한 1년 내지 한 2년 휴학하고 지금 하는 게 빠르면 빠를수록 좋아요. 휴학은. 나중에 가서 하는 것보다는 빨리 휴학해서 한 2년 동안 준비해보고 안 되면 다시 돌아가서 뭐 2, 3, 4학년 다시 다니면서 다시 본인 진로를 뭐 준비해보고 이런 것도 하나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 라디오 듣는 분들 중에 지금 대학교 가셔야 되는 분들도 있잖아요. 보면 네네네. 그렇죠. 그분들한테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 네. 저 사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대학 생활을 해보면은 진짜 생각했던 것보다는 많이 다릅니다. 예. 그렇죠. 그건 언제나 환상을 갖고 가지 마세요, 대학에. 예. 대학교는 거의 요새는 학원에 가까워요. 그렇죠. 저는 좀 그런 느낌 많이 받아요. 뭐 어디서 그런 걸 느끼냐면 수강 신청을 할 때 보면 이제 좀 취업이 잘 될 만한 과목으로도 많이 또 몰리는 경향도 있는 것 같고요. 물론 학교마다 좀 다르겠지만은 또 뭐 그런 것들을 보면은 요새는 사실 뭐 학문을 하기 위해서 하는 기관보다는 취업을 하기 위한 기관처럼 돼버리는 경향도 있어서. 그렇죠. 거의 그렇게 됐죠. 예. 그것도 크죠. 씁쓸한 현실입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저런 지금 생각을 하시는 걸 수 있어요. 공무원 준비. 예. 수능 100% 가서 공무원 시험에 자신이 있어요? 오. 그래요? 학교가 어디예요? 이건 좀 실례. 되게 중요하면서 되게 겁나 진지하게 들어오는데? 되게 중요하면서 되게 그 민감한 주제를 궁금하길래. 예. 저랬는데 서울대 같은 거면은 게임 끝난 건데. 서울대면은 뭐든 해도 돼. 그러니까. 그러면 공부를 하는 거는 일단 뭐든 가능합니다. 예. 서울대면 노가다를 해도 돼요. 그래도 기회가 생겨요. 중경 외시 쪽이라는데. 중경이지요? 외대는 아닐 거고. 외대요? 외대 제국인데? 외대 생물학과 있나? 없죠. 없어요. 외대 생물학과 없어요.
중대가 중대 있나? 생명공학과가 없어졌어. 중대가 내 친구가 그래가지고 과가 없어졌거든요. 경희대 아닐까요? 경희대? 그럴 수도 있고. 아이 별로 안 대단해요. 뭘 대단해요. 외대 뭐 나오면 뭐 대단한 인재인 줄 아시나? 외대 뭐 이제 별거 없어요. 별거 없습니다. 예. 저는 도전 아니면 저런 것도 하나 방법이에요. 영어 공부한다 셈 치고 한 6개월 휴학한 다음에 생각할 기간을 갖는 것도 하나 방법이에요. 머리를 좀 식히고. 네, 그러니까 좀 그 학업에 계속 그 뭐 학교 다니면서는 솔직히 진로에 대한 고민하는 게 여유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아예 휴학을 하는데 근데 요새는 기업에서도 만약에 나중에 기업에 취직하게 되면 군대를 가요. 군대를 가요. 그건 에바고 기업에 가면 휴학했을 때 뭐 했는지 막 물어보거든. 그러니까 그렇죠. 물어보죠. 영어나 뭐 이런 거 한다는 생각 갖고 잠깐 휴학을 하고 좀 바라볼 필요도 있죠. 군대 가서도 진로에 대한 어렸을 생각 때부터 또 가고 싶었던 데라 약간 실망이 더 크셨나 봐요 지금. 하긴. 생각하거랑 너무 다르면은 그렇죠. 현실이나 이런 걸 알게 되면은 유학을 이제 가는 것도 하나 방법인데. 그러니까 유학 교환학생이라든지 그걸로 해서 견문을 좋죠. 넓히는 것도 하나 방법이죠. 여학생도 괜찮습니다. 근데 그건 있습니다. 확실히 외국을 나갔다 오잖아요. 어떤 방법으로 온단 간에 네. 그럼 상당히 식견이 넓어지는 건 사실이에요. 맞아요. 예. 너무 넓어지게 돼 있죠. 하도 새로운 자극이 많이 되기 때문에. 네, 상당히 많은 거를 느끼게 돼요. 외국을 한번 미국 나갔다. 시민권이 있으시다고요? 아우 대단하신 분이. 군대도 안 가도 되잖아. 한국 국적 포기하셨죠? 중요해요 그거. 성인 되시기 전에 포기하셨어야 돼요. 야, 아니 이게 포기를 안 했으면 가야 돼요 군대를. 한국 시민권이 있는데 만약 한국 시민권을 포기 안 했잖아요. 18세 이전에. 그럼 군대를 가야 돼요. 저거 포기 안 하셨을라. 이거 되게 중요해요. 이게 포기를 안 해도 만약에 이중국적이면 군대를 가야 되거든요. 아 그래요? 네, 되게 중요한데. 되게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야 이걸 또 군대가 또 시민권이. 근데 시민권 진짜 부럽다. 근데 한국에서 살 거면 군대 안 갈 수 없죠. 그것도 맞아요. 그래서 이제 네. 꼭 무조건 포기하라는 소리는 아니었지만 부러워서. 네. 아직 선택 안 하셨어요. 그거를 잘 선택하셔야 될 거예요, 진짜. 오늘 군대 얘기가 참 많이 나오는데. 근데 그것도 생각해야 돼요. 미국 유학은 돈이 한두 푼 드는 건 아니에요. 맞아요, 엄청 많이 들죠. 근데 미국 시민권이 있으시다는 거는 부모님이 거기서 낳아주셨다거나 그런 의미니까 아마. 그렇죠. 어느 정도 재정적 여유는 있을 텐데 근데 지금 어쨌든 한국 대학교를 간 거 아니에요. 그쵸. 거기서 학교를 안 갔고 그러면 한국에 어느 정도 미련이 있으니까 이쪽으로 오신 거 아닌가? 근데 그럼 군대 가야 돼요. 어쩔 수 없어 그럼. 한국에서 생활하실 거면. 그쵸. 그건 이제 선택을 하셔야 될 텐데 유학도 생각해 보셨으면은. 전 유학 가는 것도 하나 방법이라 보고 저는 제가 만약에 20대 초반으로 돌아가면 전 유학 무조건 갈 거거든요. 그것도 하나 방법이에요. 유학 가는 것도. 그렇지 않죠? 가서. 그게 마음에 안 든다는 게 학교 분위기나 사람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면 학과의 공부가 너무 전공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좀 중요하긴 한데. 저는 전자라고 봅니다. 학교 분위기가 마음에 안 들 거라고 봅니다. 학교 분위기가 마음에 안 드시는 거면은 미국 가서도 한국인들이랑 너무 많이 어울리는 건 좀 자제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거기는 진짜 인원도 별로 안 되는데 왜 지들끼리 파벌을 나눠서 그렇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니, 근데 그런 거는 어딜 가나 있죠. 아니 애당초에 공무원 시험 준비할 거면 군대 가야 될 거 아니야. 그쵸. 공무원 준비 좀 하면 군대 가야죠. 그러니까. 그건 이제 선택하시고. 선택하실 게 많으시네요. 빠른 년생이라고 해도 올해인가 내년까지밖에 안 될 거고. 어린 나이에 벌써 인생이에요. 기도점에 서 계시네. 아주 그냥 큰. 중요하죠. 예, 중요합니다. 근데. 근데 지금 중요하죠. 20대인 분들은 좀 나을 건 게 점점 지금 저 인구가 줄잖아요. 그래서 본인들 그 취직할 때쯤에는 조금 좀 나을 거예요. 예. 지금보다 취업 시장이 좀 나을 거거든요. 그런 점 좀 부럽네요. 그래도 어떻게 보면 선택권 많으신 게
어떻게 보면 좋긴 하네요. 그래도 일단 어리다는 거는 그게 상당히 그것도 무기입니다. 지금 다른 분들이 시청자분들이 말씀을 많이 주시는데 경제적이거나 이런 게 문제가 별로 안 돼갖고 다 지원해줄 수 있고 이 정도 되잖아요. 그럼 도전하세요. 도전 진짜. 예. 할 수 있을 때 해보는 게 좋습니다. 예. 저게 대단한 거예요. 저는 이제 하고 싶어도 못해요. 예. 다 좋은데 그 모든 거에는 본인의 의지로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왜냐면은 나중에 가서 누가 뭐 해서 이렇게 했는데 망했으니까 누구 탓이 하면서 계속 그걸 물고 늘어지면은 아무 진전이 없습니다. 저도 제가 유학 나갈 때 아버지가 딱 하나 물어보신 게 네 의지로 가는 거냐 한 다음에 너 나중에 커서 부모님한테 뭐라 하지 말아라 그건 약속하고 왔거든요. 그게 진짜 힘이 많이 돼. 누굴 원망할 게 없으니까. 본인이 좋아하는 걸 해야죠. 본인이 좋아하는 거. 잘못되면 모든 게 제 탓이기 때문에. 네. 본인이 좋아하는 걸 해야죠. 본인 인생 책임감- 본인이 사는 겁니다. 네, 책임감을 갖고 하면은 확실히 좀 더 네. 크게 근데 목표하는 바가 없으면 공무원도 나쁘지 않아요. 크게 지금 목표하는 바가 없다. 근데 딱히 뭐 하고 싶은 게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면 빠르게 공무원 준비하는 것도 빠른 준비하는 것도 나쁘지 않죠. 저는 근데 그것도 그렇게 길이라고 준비할 거면 일단 우리나라 시민권 있어야 되니까. 군대도 가셔야 되고. 군대도 가시고 그렇죠, 그럼. 예. 근데 수능 100% 가신 분이면 진짜 공부 열심히 하셨다는 건데. 자신은 있으시대잖아요. 그러니까요. 있으시다고 본인이 말씀을 하시니까. 진짜 대단하시네요. 근데 그건 좀 사실- 죄송한데 그 구급 시험 보는 분들 있죠. 네. 대부분 수능 100%로 다 중경예시 가신 분들이에요. 그것도 생각은 하셔야 돼요. 그 정도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저기 네. 9급이나 이제 대학을 이제 가신 분들이 7급을 더 많이 준비를 하잖아요. 9급보다. 아니 그것도 요새는 서울대생도 구급 준비합니다. 그거 생각하고 그래요? 가세요. 네, 요새는 서울대도 구급 준비해요. 자, 엄청나게 그 경쟁률이 상당히 높아요. 일단. 작년에 그런 기사가 있었어요. 그 작년도 7급에 7급 합격자 중에 지방대생이 없었답니다. 그것도 다행히 생각하고 서울. 가세요. 그러니까 물론 제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지방대라고 무조건 뭐 공부를 못하고 이런 건 아니지만 어찌됐든 경쟁이 점점 세지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렇죠. 예. 공무원에 더 그만큼 많이 몰린다는 건 사실이에요. 예. 다 잘 알아보시고. 그리고 서울대 본인이- 서울대 가도 취업 안 되고 이러면 다 공무원 하려고 다 뛰어듭니다. 맞아요. 예. 서울대 나왔다고 취업이 잘 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예. 좀 더 유리한 것 뿐이지. 웬만한 중소기업보다 공무원이 조건이 훨씬 좋으니까. 훨씬 좋죠. 예. 그 대기업 뭐 예. 나중에 정산해 보면 대기업보다 공무원이 날 수도 있어요. 연금까지 생각하면. 연금을 생각하면 연금, 공무원이 그죠. 훨씬 세죠. 그렇죠. 예. 게다가 예. 공무원 혜택이 얼마나 많아. 호봉으로 쌓이다 보니까 연차가 늘어날수록. 그렇죠. 자동으로 올라가죠. 그 다음에 쉴 거 다 쉬죠. 예. 그래서 공무원도 마냥 쉬운 길은 아니다. 그렇죠. 힘들긴 근데 한데. 물론 네. 자신감 있는 건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이고 공무원 준비하는 거 다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예, 다 잘 알아보시고 딱 정해서 하시는 게. 그래도 선택지가 그거는- 많으시니까. 그거는 맞아요, 좋은 진짜. 근데 뜻이에요. 그거는 있어요. 대한민국에 보면은 뭐 어디는 꿀보직이다, 뭐 쉽다, 뭐 군대도 그렇고 어딜 가나 뭐 있다 하는데 그게 상대적인 거지 어딜 가든지 쉬운 건 없어요. 다 고충이 있고 다 힘들고 다 그래요. 그리고 어느 정도 진짜 약간 더 편한 곳이면 그만큼 경쟁이 셉니다. 왜냐면 알아볼 사람들은 다 알아보고 하잖아요. 그러면 알아본 사람들은 그만큼 거기를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기 때문에 경쟁은 치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요. 예. 어딜 가든지 다 힘들어요. 예. 충분히 알아보시고 예. 하시면 선택지가 많으시니까 어떻게 보면은 남들보다 더 그렇죠. 아직은 이 자기가 인생 어느 길로 갈지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이게 선택지가 많다는 건 되게 좋은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근데 잘 신중히 선택을 하셔가지고 그건 있습니다. 너무 고민하시다가 기간을 지나치시면 안 돼요. 예를 들어 한국 국적을 포기할 건데 고민하다 내년에 결론을 내렸다. 그럼 포기 안 되기 때문에 큰일 나니까 네. 기간은 꼭 확인하시고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게 행정적으로 서류 처리할 때 그 기간을 못 맞추면은 불체화되는 그럼요. 일들이 많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예. 더 잘 확인해 가시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더 그렇습니다. 있나요? 이게 마지막인 것 마지막이죠? 같아요. 네. 예. 많이 들었는데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아마 대부분 안 됐을 거라고 봅니다만은. 이렇게 말하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위안이 되니까. 근데 가장 뭐 많았던 건 역시 군대랑 진로 쪽인 것 같아요. 군대 얘기가 좀 많네요. 예, 군대 얘기가 좀 많고. 인상적인 사연은 GBI님 사연이네요. 예. 어려운 문제예요.
근데 사실 저 연애 쪽은 사랑이냐 우정이냐. 아 근데 예. 예. 그러니까 저게 단순히 그냥 1대1 그런 거면은 좀 그나마 난데 좀 다른 분이 또 얽혀 있잖아요 지금 보면. 또. 그렇죠. 예. 그래서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는 모쏠인지라 뭐라 조언해드리기가 애매모호하네요. 그러니까 껄끄러운 거죠. 껄끄러운 거. 같은 공간에서 오랫동안 봐야 되니까. 예. 근데 솔직히 좀 8살 껄끄러운 차이면은 건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좋은 형 쪽이 이해를 해줄 것 같은데 솔직히 왜냐하면 그 좋아하는 여자분이랑 그 형이랑 그러니까 그 형이 좋아하는 여자분이랑 그 형이랑 8살 차이가 나잖아요. 근데 나보다 6살 어린 동생한테 그건 모르죠. 여자분이 몇 살인지는 우리 아직 못 들었으니까. 동갑이라고 했어요. 아, 동갑이에요? 아. 네, 그 사연자분하고 동갑이라고 아, 했어요. 사연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러면은, 많이 어린 여자의 아는 여자인 아 건데 그럼 너무 도둑놈인데? 왜냐면 제가 그러니까 8살 차이가 있으니까 아니, 왜냐면 개인적으로는 제가 28이에요. 그렇죠. 근데 20살짜리 여자를 20살. 좋아하는 거 좀 약간 너무 도둑놈인데? 도둑놈 심보인데? 그게 8살 차이면 제가 제 여동생 7살 차이인가 나거든요, 지금. 근데 제 여동생보다 한 살 어린애를 아니 상상이 안 저기요. 됐어. 30대 이상인 줄이라뇨. 저 아직 20대입니다. 30대 이상인 줄이라뇨. 발끈했다. 나이에 또 발끈하죠. 2년 뒤에 말씀하시면 됩니다. 네. 아무튼 GBI님,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귀세요. 예, 사귀고 그 직장 동료분은 만나서 말씀을 하세요. 예.